시장의 핫한 이슈를 기반으로 종목에 대한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현석 PB 나와 계시고요. 스튜디오에 화상 전화 연결, 오늘은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석 과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어떤 주제로 네 분과 얘기를 나눌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슈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빗장을 풀어라, 고개를 들라, 중국 소비주입니다. 한 분 한 분 의견 볼게요. 김민수 대표, 예전보다 한 줄 의견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전보다 더 핀셋형으로 접근하라라는 의견이고요. 염승환 부장은 중국 소비 이제 시작이다라는 한 줄 의견 주셨습니다. 김정석 과장은 K문화, 이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다고요. 김현석 PB는 외부 소비주 흐름을 읽어라라는 의견입니다. 네, 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소비주의 날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월 25일에 이미 소비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연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저희가 증거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보고 올게요. 네, 먼저 염승환 부장님, 중국과 한국의 소비 패턴을 보라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네, 다음 김민수 대표입니다. 화장품과 엔터주를 보라. 다음은 박정식 대표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보라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고요. 네, K문화 중국 소비주로 재탄생이라는 오늘 한 줄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중국 소비 편인 만큼 대표적인 토픽 종목 마지막으로 빠르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코스맥스 가겠습니다. 네, 염 부장님. 네,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네, 박정식 대표, 롯데쇼핑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석 과장이요. 네, 빅히트부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로 네 분과 함께 공부 잘 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소비주 2편이 되겠네요. 방송 화면을 다시 보니까 그날 이제 공교롭게도 함께 하셨던 분들이 세 분이나 오늘 또 함께 해주게 됐습니다. 그때 꼽아주셨던 탑픽 종목 좀 리뷰를 하고 또 새로운 소비주까지 오늘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 종목 리뷰를 할 텐데 그때 코스맥스 콕 집어주고 가셨잖아요. 네, 네. 한 달 전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증거 자료까지 내미시니까 딱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얘기 드리고 약간 좀 정체를 보이다가 이번에 다시 움직이는 변화로 가는데 아쉬운 거는 그때 어떤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같이 맞물려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냥 부장님 얘기하셨던 의류 쪽에 특화된 쪽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자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스맥스 모멘텀은 여전히 작년 코로나19 때 잘 버텼고 그래서 올해 대한 확장세, 특히 중국의 광저우 법인에 대한 변화와 함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난번 고점대로 올라온 이상 추가 반등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중국의 춘절 기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기지개를 피고 있구나, 소비 쪽도 기지개를 피고 있구나라는 관점들은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과거처럼 이제 화장품이면 다, 의류 쪽이면 다, 전통적인 의류 회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실적 변화가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그러면 얼마 정도 저희가 볼까요? 목표 주가로? 일단 지금 기준으로 리포트들 최근에 나오는 거 보게 네. 되면 상당히 높이 잡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 13만 원대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맥스 12%의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수 대표는 화장품주 내에서 코스맥스를 꼽아주셔서 저희가 종목 리뷰를 먼저 해봤고요. 그다음 염승환 부장님은 그때 탑픽으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를 꼽아주고 가셨는데 이 종목 먼저 리뷰를 하고 다른 종목도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는 어차피 이제 본주가 좋으면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네. 너무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우선주가 좀 가격 매력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이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슬로우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적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성과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희망퇴직 비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자체는 뭐 표면적으로 안 좋았지만 그 안에 이제 설화수 매출이 급증을 했고 거기다 온라인 매출 비율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핵심인데 핵심 지표는 너무나 잘 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 올해도 더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모레퍼시픽 주가 상승 뭐 여력조는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우선주가 여전히 본주와 계류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내에서 일단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좀 계속 아직도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류주 제가 그때 두 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더 네이처홀딩스랑 FNF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 되게 좀 주가들이 잘 가긴 했는데 FNF는 뭐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죠. MLB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면세점에서 사실 구입이 불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이제 깔기 시작했고 한 200개 정도 깔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리스크가 완화되면 중국인들이 또 한국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면세점 매출도 확대가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강한데 좀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어가겠지만 5월 달에 이제 인적 분할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할 전까지 주가 상승 기조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계속 보유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더 네이처홀딩스도 이제 약간 이제 그 패딩 쪽에서 FNF랑 경쟁하죠. 디스커버리랑 네.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근데 이게 더 네이처홀딩스의 두 가지 악재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세무조사. 그 과징금 우려가 있었는데 아직은 뭐 그 결과 안 나왔지만 주가 저번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미 좀 반영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란 브랜드를 디즈니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말에 만기가 돼요. 근데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6년 연장하기로. 그래서 리스크 하나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젠 좀 편한 마음으로 더 네이처홀딩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FNF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더 네이처홀딩스가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NF는 한 달 동안 42%의 주가 상승률을 더 네이처홀딩스는 30%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는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FNF나 더 네이처홀딩스 여기에서 더 봐요? 아니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할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FNF는 좀 덜어놓으셔도 되고요. 덜어놓고. 약간 일부. 근데 네. 더 네이처홀딩스는 사실 굉장히 못 올랐었거든요. 더 봐요? 예, 그래서 네. 계속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기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류주와 함께 화장품주에 대한 리뷰를 또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정석 과장인데 빅히트라는 엔터주를 그 당시에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근데 빅히트도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빅히트 엔터를 좀 리뷰해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10월 상장했을 당시에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버행 이슈가 좀 계속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 이하로 내려갔던 주가가 어느덧 이제 24만 원까지 좀 회복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빅히트가 네이버와 함께 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좀 통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갖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출 기여도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늘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K-팝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새로 쓰고 있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좀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좀 많은 성장을 좀 일궜는데요. 국내의 경우도 이제 국민 3명 중에 2명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를 이용을 한다는 그런 뭐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착안해 봤을 때 특히 최근에는 고령층까지도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한국인의 필수 매체가 좀 스마트폰으로 변화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중국 자체도 이제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우는 IT까지도 이제 국내에 진출하면서 지난해에만 약 한 50편의 한국 콘텐츠 판권을 사들였고 올해도 역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예정으로 이런 OTT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1월 25일에 함께 해주셨던 세 분의 종목 리뷰해봤고요. 김현석 PB는 리뷰할 종목이 없으니까 지금 중국 소비주들 어떤 포인트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 중국 소비주하고 국내 소비주하고 약간 좀 동일시할 만한 부분도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여러 가지 뭐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이게 워낙 계속 좀 이연되면서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좀 혼합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소비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 또 이게 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약간 좀 완화가 되면 이제 완화가 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중국 소비주들의 억눌려왔던 어떤 이슈 호재들이 뭐 좀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다만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굉장히 좀 어떤 예전처럼 어떤 한 대 묶여서 간다기보다는 종목에 굉장히 차별점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쪽은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소비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워낙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주가 방어를 잘하거나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포인트 같은 사실 그런 느낌을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되게 주목하는 업종이 이쪽 소비 쪽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쪽은 워낙 이제 포인트가 기조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자산이 워낙 자산 가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되게 구매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백화점 쪽이라든지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PB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한 달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잘 가는 종목은 뭐 10에서 무려 40%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볼만한 소비주들은 뭐가 있는지 오늘 이제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시 보면 김민수 대표 핀셋형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의견이었고요. 염승환 부장은 중국 소비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역시나 뭐 긍정적인 뷰는 동일할 것 같고요. 김정석 과장 K문화라고 또 찝어준 걸로 봐서는 뭐 엔터나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여전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석 PB 외부 소비주의 흐름을 읽어라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종목 얘기를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앞에서 너무 많이 썼네요. 딱딱 탑픽 종목 하나만 빠르게 들어볼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어제 보다 보니까 기사 내용 중에서 중국 산화 제한 폐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봤어요. 네, 그러면 일단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 그냥 오늘 가겠죠? 예,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이쪽은 살짝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그쪽보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쪽을 강조한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의류 쪽에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란 브랜드니까 브랜드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관심이 가는데 특히 지금 시장의 대세가 룰루레몬이죠. 앵커님도 입으시죠? 아, 룰루레몬. 네.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의 주력 브랜드는 또 잭시믹스라고 합니다. 이쪽이 벌써 중국과 일본, 특히 일본 라쿠텐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소비의 변화가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변화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어떤 성장성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주가 탄력을 더 받을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기는 한데 네, 소비주 안에서 한 종목으로 골라주셨고요. 염승환 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저는 그 한 종목만 고른다면 오리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 이번 1월 달 이제 매출액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놀라운 매출액이 좀 나왔고 일단 뭐 춘절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생수 시장 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 용암수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 생수 시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좀 히트를 하기를 좀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뭐 워낙 뭐 오리온 초코파이라든가 기존의 제품들이 워낙 뭐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 시장 뭐 계속 성장하는 한 오리온의 주가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제 여러 우려감 때문에 주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도 충분하니까 오리온 한번 신규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승환 부장의 오늘 중국 소비주 탑픽은 오리온이었습니다. 네, 김정석 과장은 오늘 K문화라고 힌트를 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한 종목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제일 콘텐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해 이제 8월 달에 드라마 투자 사업 부분을 좀 부적 분할해서 JTBC 스튜디오를 설립하였는데요. 200억을 투자해서 CJ하고 함께 이제 OTT 회사 키빙을 합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면 주목을 해볼 부분이 많은데 올해 초 이제 텐센트로부터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J콘텐츠리에 대한 관심을 좀 상당히 좀 높일 것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컨텐트리 오늘 김정석 과장의 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PB요.
네, 저는 일단은 신세계 좀 꼽고 싶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도 좀 걸치고 있지만 국내 소비주로서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소비주 같은 논리긴 한데 좀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쿠팡이 상장이 예정이 되면서 이쪽 이커머스 쪽에 관련된 이제 밸류가 좀 리레이팅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쪽 쓱닷컴의 지분 한 27%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가치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이제 주가 보였듯이 약간 주가 모멘텀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꼽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를 일단은 김현석 PB께서는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한 분 한 분 또 4개의 종목으로 저희가 모두 만나봤는데 소비주가 잘 가는 그날 저희가 또 한 번 소비주 3편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보며 오늘 4분은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